예, 반갑습니다. 오필승 코리아 목사입니다.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는 월드컵 때 이제 제가 세계적으로 떴습니다. 오필승 코리아 아마 그 노래 안 불러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름 때문에 2002년도에 그 강석하고 이제 김혜영 라디오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에 미국전 하는 날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름 때문에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2002년도 월드컵 때 서울신문 스포츠 그 신문 서울신문에서 그 인터뷰를 하자고 오필승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 아마 한 10분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오필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한테. 근데 이제 한 4명 정도가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저를 포함해서 응답을 했었는데 3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만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그 시청 앞에 그 크게 이제 그 축구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오필승 코리아. 네, 저는 그 오늘 이제 마을 목회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모습이 이제 저희 신동리 교회 모습이고요. 신동리 교회는 제가 올해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주 가정에서 이제 교회가 막 개척이 된 교회에 제가 이제 그 마침 서울에서 부목사로 좀 있다가 잠깐 쉬고 있을 때인데 친구 목사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충남 홍성에 가정에서 모인 교회가 있는데 마침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마침 기도하는 중에 어디든지 부르시는 곳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 중이었는데 마침 그 친구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여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것은 이제 마을 다목적 회관입니다. 우리 신동리 마을인데 신동리 다목적 회관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마을 만들기를 이제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4개 마을을 묶어서 이 마을 만들기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이장님들한테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11년도였습니다. 그때 이 마을 만들기 제안해서 한 것이 이제 농림부 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이제 제가 막 제안해가지고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쯤 됐는데 군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다목적 개발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11년도에 구상했던 것이 2016년도에 이런 다목적 개발을 마을에 짓게 되었고요. 여기 이제 건물에 보면은 요 오른쪽으로는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그 암벽 체험하는 그런 암벽 클라이밍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가 설계할 때 그 아이디어로 해서 넣었는데 그게 이제 돼가지고 홍성군에서 유일하게 이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암벽 체험 그런 공간이 탄생이 되게 됐고 이것이 이제 2016년에 지어졌는데 2017년부터인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장곡면이거든요. 장곡면 소재지에 이제 학생들이 암벽 체험 동아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우리 마을에 와서 2주에 한 번씩 암벽 체험을 하게 되는 그 마을에 아이들이 별로 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 공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2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한 7, 8명, 10명 가까이 이렇게 학부형들도 같이 와가지고 아이들 그 암벽 체험하는 거 이렇게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이런 풍경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에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사가 또 예수님께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 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율법사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늘 생각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 담긴 정신을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아인은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죠. 그런 지역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사람다운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하실 때 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하고 율법사에게,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우리가 마을에서 섬기는 교회와 마을 사람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서 힘쓸 때에 우리가 지금 가장 신뢰가 사회 사람들로부터 떨어졌고 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바로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예장 마을 만들기 상임대표를 제가 2016년 말부터 해서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단에, 우리 통합지 교단에 목회자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 목회,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가칭 이런 모임을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가집시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한 9분 정도가 처음으로 이 모임을 저희 충남 홍성 신동리 교회에서 2015년 5월 달에 첫 모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가칭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도시지역 농촌지역에서 공동대표를 우리가 한 사람씩 뽑자. 첫 모임에서 그렇게 의견이 돼가지고 모아져가지고 저를 이제 농촌을 대표해서 모인 사람들이 공동대표를 세우고 도시를 대표해서는 부천의 새롬교회의 이현돈 목사님을 이제 공동대표로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가칭 공동 준비, 창립 준비 공동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몇 번 중간에 회의도 가졌지만 그 회의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이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알리고 또 이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갖다가 같이 나눌 수 있겠나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기획을 이렇게 세우기를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이라는 것을 한번 갖자. 그렇게 이제 기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내놓은 대로 거의 그대로 되어서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제1회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이라는 것을 우리 종로가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첫 그 행사를 갖게 됐죠. 그때 이제 첫 행사에 제1회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의 강사님으로는 주제 강사로 마을 목회 그 강사로 우리 한국일 교수님, 장신대에 선교학 가르치시는 그 당시 한국일 교수님을 주제 강사로 모시게 되었고 또 3명의 마을 목회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대표해서는 제가 그 당시 이제 마을 이장을 하고 있었을 텐데 신동리 교회 마을 이장의 마을 목회 이야기, 농촌을 이제 목회하는 그런 주제로서 그렇게 이제 제가 사례 발표를 했고요.
또 도시에서는 부천 세롬교회, 그 부천 지역의 약대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목회를 쭉 그 마을 목회를 해왔던 그런 그 부천 세롬교회의 마을 목회 이야기. 또 하나는 이제 고양시에서 세겹줄 교회 연합이라는 그런 그 세 명의 목사님들이 개척교회인데요. 같은 시찰인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세 명의 목사님들이 세겹줄 교회 연합이라는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자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을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앞으로는 이렇게 팀 목회로서 마을 목회를 하는 것이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많이 확산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사례 발표를 그렇게 세 분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8년 8월 28일에 제1회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을 할 때에 제가 기획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기획을 할 때 바로 마을 목회 신앙, 마을 목회 사례 발표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가 처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2015년에 8월 28일에 처음 이 세상에 이렇게 발표가 되고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을 목회, 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도 마을 목회,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다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목회라는 용어가 2015년 8월 28일에 처음 공개적으로 세미나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의료 선교를 하고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 선교를 하고 학교를 만들어서 학원 선교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조선이라는 그 사회에서는 그것이 그 선교사님의 눈에 볼 때는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해 나갈 수 있겠다,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들어와서 선교하실 때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해외 선교지에서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와 같이 우리 농어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도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선교사님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선교를 저는 해오고 있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선교사의 이 선교사 마인드, 선교 마인드를 우리가 늘 가지고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2015년에 이런 용어를 만들고 하게 된 것은 그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년 차가 오래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신동리 마을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내려가서 한 7년 차가 되었을 때예요. 그 7년 차가 되었을 때인데 그런 이런 농사를 이렇게 교회를 짓고 나서 바로 교회 뒤편인데 논이 한 900평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동네 어느 분이 농사를 짓다가 마침 저희 교회가 시작된 그 가정에 우리 명예 집사님이 혼자 계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근데 그 명예 집사님이 소유하고 있는 논이었어요. 근데 연세가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동네 사람이 그동안 여러 해 지었었는데 그 농사를 짓던 분이 짓지 않겠다고 이제 내놨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도 짓고 예배당 사택 지었는데 농촌에 왔으니까 제가 한번 조그맣게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명예 집사님한테 얘기하기를 집사님 그 논을 제가 내년부터 한번 농사를 지어볼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농사 지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죠.
그럼 어떻게 지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냥 한번 지어보죠. 뭐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좀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관리 좀 하고 그렇게 짓겠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벼농사를 900평을 첫 해에 오리농법으로 지었습니다. 이 오리농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 오리농법이 처음 시작한 곳이 충남 홍성이에요.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충남 홍성에 문당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주형로 대표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처음으로 이 오리농법을 말하자면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 오리농법을 시작했는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풀무 농업 고등기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부부가 거기를 졸업했는데 이 풀무 농업 고등기술학교는 유기농에 대한 농업을 그렇게 가리키고 한 클래스가 한 반이 한 28명 되는데 한 학년이 28명 그래서 각 학년마다 한 반씩 있어요. 그래서 3개 학년에 한 85명 정도 그 내외가 이제 전교생이 되는데 다 기숙사 생활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목회자 자녀분들이 전국에서 좀 많이 오는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경쟁률은 한 3대1, 4대1이 돼요, 매년. 경쟁률이 조금, 거기는 이렇게 면접도 보고 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 출신의 주형로 대표라고 하는 분이 이 오리농법을 이렇게 마을에 전수해주고 확산이 돼가지고 많이 됐는데, 이제 한때 그 조류독감 때문에 이 오리농법이 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우렁이 농법으로 이제 농사를 또 짓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어쨌든 건축 후에 2006년부터 이렇게 이제 제가 농사를 조금 짓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2008년도인데요. 우리 충남 노회에서 동반 그때는 이제 자립대상 교회들 이게 교육이 있는데 그 생명살리기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이 진행됐는데 그 교육을 받는 중에 티타임 때 목회자들이 이렇게 같이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분이 우리가 농촌에 있으니까 한번 어떤 작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농사를 한번 지어보면 어떻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얘기에 같이 얘기를 나누는 사람 가운데 한 5명 정도가 그래, 그러면 한번 그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수세미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2008년도에 그 얘기가 이제 되고 2009년도, 2007년도인가 교육이 돼가지고 2008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수세미 농사를 조그맣게 이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5명 중에는 한 분이 수세미 농사를 자기가 그 해에 지어보니까 이게 어렵지 않더라. 힘들지 않게 농사를 지으면서 뭐 수입은 많이 안 돼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각자 자기가 있는 교회의 그 주변에 조그만 땅을 뭐 50평이면 50평, 뭐 100평이면 100평을 얻어서 그렇게 수세미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2006년부터 제가 농사를 조그맣게 짓기 시작을 했는데 이 2010년도가 되었을 때예요. 2010년도가 됐는데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 마을을 보니까 마을의 인구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또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고 젊은 가정이 없으니까 아기 낳는 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2010년도쯤 전후로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집이 2가정이 있는데 그때 낳은 애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애기 낳을 집이 없는 거예요. 네. 아마 목사님들 지금 목회하시는 것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 머릿속에는 이 과소화와 소멸 위기로 가고 있는 이 농촌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답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거는 정부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건데 이거는 정부도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는 농어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농어촌 교회도 지속 가능하게 선교가 가능하다. 이 생각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농어촌을, 죽어가는 농어촌을 살릴 수 있겠나,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늘 맴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6년부터 농사를 몇 년 짓다가 2010년도가 되었는데 연초에,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농사를 몇 년 지금 무작정 그냥 배우지도 않고 무작정 지었는데, 농사를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가 있으면 조금 배워서, 그래도 작은 농사지만 배워서 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마침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귀농대학을 1기로 모집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한 30명을 모집한다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여기면 딱 되겠다. 초보 농사꾼에게 말하자면, 초보로 이제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농 귀촌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귀농대학이 거기에 가면 나에게 딱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거길 문의해서 거길 가게 됐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집에서는 차로 한 30분 거리예요. 충남 예산에 도농업기술원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거기서 다 교육도 무료로 해주고요, 식사도 거기서 다 제공을 해주고 하면서 100시간의 귀농대학 교육을 제가 수료하게 됐습니다. 귀농대학을 2010년도 8월 5일 날 수료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육 과정 중에 1박 2일로 전북 진안군을 견학하는 견학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그 진안군에 갔는데 어딜 가냐 하면 뿌리협회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뿌리협회에 갔는데 거기서 최태영 사무국장인가 하는 분이, 이사님인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안내를 하면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이렇게 PPT 자료를 보여주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면소재지에 나가서 뭐 이제 시장도 이렇게 5일장 서는 데인데, 그날은 5일장 쓴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못 봤지만 그 장터의 그 모습도 보여주고, 근데 거기에는 그 장터니까 이게 가게에 보면은, 상해들 보면 그 간판이 이렇게 다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진안군 그 면소재지의 그 마을에 간판을 정비한 사업을 한 거예요. 진안군은 이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이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을 다 해가지고 간판이 아주 예쁘게 정감 있게 정돈이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때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여기다 이제 올려놓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귀농대학을 수료할 때 8월 5일 8하고 5 있는 곳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인데, 이때 이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진안군을 갔다가 제가 이 농촌 살리기에 대한 답을 발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뿌리협회가 활동하는 모습으로 간판을 정비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사진을 그때 찍었던 것인데, 모습이고, 그리고 1박을 하면서 묵었던 마을은 진안군 그 용담면 와룡마을이라는 곳인데, 이 좋은 동네 영농조합이라는 것이 그 마을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이제 낮에는 다른 곳에 여러 군데 둘러보다가 저녁 먹을 때쯤 돼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1박을 한다고 했는데, 저녁을 먹고 나니까 그 마을분 한 분이 나오셔서 특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강을 한다는 분의 그 직책을 들어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직책이에요. 저는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진 분이었어요. 지금은 뭐 흔하게 이 마을 만들기가 한 지가 꽤 됐으니까 흔하게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직책인데, 그 당시에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 용담면 와룡마을에 말하자면 토백인데, 거기는 용담댐이 생기면서 거기가 수몰지구가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이주단지가 만들어진 것이 그 와룡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은 조성된 지가 좀 됐지만은, 시간이 꽤 됐지만 굉장히 아주 그 마을은 이렇게 정돈이 잘 되고, 도시 근교에
전원 주택단지 같이 예쁘게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용담면 와령마을의 그 마을 만들기 이야기를 그 추진위원장으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는 그 전부 마을 주민들이 22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다 이 영농조합 조합원인 거예요. 영농조합 조합원이고, 거기서는 오랜 시간 조상 대대로 인삼을 재배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 그러면서 그 인삼을 재배하는 것을 1차 농산물로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해가지고 직거래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 피는 이런 야생화들도 그거를 이제 100가지 그런 효소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또 하고, 또 들깨나 참깨 농사를 지면 마을에 방앗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름 짜는 것도 다 이렇게 갖춰지니까, 또 떡도 빼는 것도 갖춰지고 하니까 그 마을에서 다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직거래로 판매를 하니까 가구당 농가소득이 월등히 다른 곳보다 높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마을 만들기를 그렇게 잘 하고, 또 말하자면 2010년도에 제가 방문했을 때인데, 이 마을을 그때 당시는 이렇게 6차 산업화 얘기가 별로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이 마을은 이미 6차 산업화를 시스템이 딱 갖춰져 가지고 농가 소득이 일정하게 나고 있는 이런 마을을 제가 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아, 이거다. 농촌이 죽어가는 농촌을 앞으로 어떻게 살리나 하는 것을 제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맴돌고 있던 것이 이 진안군을 방문하면서, 진안군 뿌리 옆에는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룬 곳이고, 그 사람들이 농촌에 활력이 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또 용담면 와령 마을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듣고 보게 된 거죠. 아, 농촌이 앞으로 사는 길은 앞으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2차 농산물을 가공해서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농촌이 사는 길이고,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진 농촌에 또 귀농 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농촌은 과소화 소멸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것이 농촌을 살리는 일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답을 찾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귀농대학을 수료할 때 자기 계획서를 써내라고 그러더라고요. A4 용지 한 장씩을 주면서 자기 계획을 써내라고 할 때, 저는 이때 4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홍성군에도 진안군의 뿌리 옆에와 같은 그런 귀농인 단체, 귀농 귀촌인 단체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홍성군을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이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귀농 귀촌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살 수 있고, 그분들이 초기 귀농 귀촌인들이 정착을 잘 하게 되면 그분 주변의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고, 또 이런 농촌으로 그 친구가 아니면 지인이 귀농 귀촌한 곳을 와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왔다가 야, 정말 좋은 대로 했네, 잘했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귀농 귀촌을 그 친구가 있고 지인이 있는 그 주변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농촌이 과소화 소멸위기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귀농 귀촌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2010년도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귀농대학을 1기로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정부의 그 귀농 귀촌 정책이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갖다가 실현하고 또 한다면 이것이 더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실패하지 않고 도시로 농촌으로 귀농 귀촌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텐데 왔다가 결국은 실망하고 또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금 많이 있는 거는 이 정책이 뭔가 지자체에서 또 정부의 정책이 맞춤형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 때문이 원인이니까 이것을 잘 정책을 국가적으로 만드는 것, 지자체가 만드는 것,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노회나 총회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잘 이해하고 또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귀농인 단체를 이제 만든다는 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한다는 거, 그리고 체험 농장과 체험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세 번째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체험 마을과 체험 농장과 체험 마을을 만들기를 생각했냐면 제가 수세미 농사를 2008년부터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3년 지어보니까 그동안에는 수세미 농사 지으면서 말하자면 농장에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농사를 짓는 거였지. 근데 이 귀농대학을 수료하면서 농장에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카페를 개설하게 됐어요. 수료하면서 이름 짓고 카페를 개설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동리 수세미 체험농장이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지었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체험농장을 수세미 농사를 짓는 거를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국내 최초일 거예요. 수세미 체험농장을 제가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이제 체험 말하자면 그 농장 하는 분들이 같이 모임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2011년도에 그 체험 농장들 체험 마을들이 같이 모여서 그 단체도 만들었고 했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을 했더니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들이 수세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 프로그램 중에 수세미로 할 수 있는 걸 뭘 했냐면 수세미 이제 먼저 따는 거. 이제 수세미가 좀 익으면 그것을 옛날에는 껍질을 벗겨가지고 씨 털어내가지고 주방용 수세미로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익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수세미 줄기를 갖다가 이렇게 한 5, 60cm 정도에서 끊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병에다가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네? 세워서.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 병 입구를 갖다가 만약에 비가 오게 되거나 뭐 이슬이 져가면 들어가지 않게 랩으로 잘 이렇게 단단하게 감아줘요. 그러면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줄기에서 이제 땅에서부터 올라온 그 줄기 5, 60cm 그 줄기에서 그 페트병으로 수세미 물이 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이제 말하자면 한 10시간 후에 그거 오늘 이게 지금 저녁 때쯤 해가지고 꽂아놓고 내일 아침에 이제 가면 어떤 거는 가득 찬 게 있고 어떤 건 뭐 반병 뭐 또 그거보다 안 나오는 건 더 적게 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득 찬 거는 또 이걸 바꿔서 이렇게 또 다른 걸 새 걸 또 꽂아놓고 이렇게 해서 물을 받고 그 받아진 것들을 잘 또 이렇게 걸러가지고 또 20리터 그 통에다가 옮겨 담아놓고 아니면 좀 더 큰 그 통에다가 옮겨 부어놓고 이렇게 이제 해서 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1.8리터 병에다가 담아서 다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해서 판매를 하고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이 수세미가 뭐에 좋은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수세미 수액이 좋은 거. 기관지 가래 끓는데 설교자들한테도 이게 좋아요. 감기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체험 농장을 신동리 수세미 체험 농장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세미 따기, 또 어린 수세미는 어린 건 오이, 그 수세미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무채 썰듯이 썰어가지고 이 전을 부쳐 먹기도 해요. 다른 거 재료를 넣고 전 부칠 때 쓰는 그 재료 플러스 이 수세미 어린 그 오이를 채 썰어가지고 전을 부쳐 먹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세미를 옛날에 마사지 했잖아요. 잘라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보습 효과도 뛰어나고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하여튼 그 몇 가지 그런 그 하고 또 하나는 그 수세미 주스 만들어 먹기 이것도 했어요. 그 수세미를 갖다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그 믹서기에 갈아서 하는데 그 믹서기 갈릴 때 요구르트를 넣어가지고 수세미 주스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개발할 때 먹어봤죠.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4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수세미 익은 것들은 그것을 그것도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각 가정마다 가져가고 나눠주는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주방용 수세미를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하고 이것을 좀 마을에 체험 마을로 이제 확산을 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4번째는 이제 마을 박물관 만들기를 해야 되겠다. 마을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2015년도 2월 초에 1월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도농순환 행복마을 육성이라는 그런 제목의 사업인데 그 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1등이 되면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마을로. 2등이 되면 3천만 원, 3등이 되면 2천만 원을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건데 제가 이 마을 이장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마을 이름으로 해가지고 마을 박물관 사업을 제가 이제 말하자면 냈죠. 공모하는 사업에 제안서를 냈는데 한 10개 마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쭉 또 가서 이제 이 PPT 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한 뭐 10여 쪽짜리 이렇게 PPT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업이 1등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 안 쓰고 있는 회관의 2층에 16평으로 한 20년쯤 전에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가 신동이 청년회가 모여서 뭐 탁구도 치고 옛날엔 그랬었는데 모이는 청년들이 없으니까 거기가 아주 뭐 형편없이 그냥 쓰레기만 잔뜩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뭘로 활용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귀농대학 수리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 바로 마을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던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 마을박물관 계획을 넣어서 마침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이 선정이 돼가지고 마을박물관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됐고요. 저희 동네는 그 냉이가 특산물이에요. 냉이가 그 충남에서 홍성에서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마을로 장곡 면지에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마을은 제가 이 마을 만들기를 2011년에 4개 마을을 묶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장을 안 할 때인데 마을 4개 마을 이장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장님들 우리가 같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한번 합시다. 지금 뭐 정부에서 마을 만들기 하면 지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4개 마을 이렇게 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 및 주민 토론회 이렇게 주제를 잡고요. 제가 홍성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마을 2개 마을을 제가 잘 알고 있는 마을인데 문당리 마을하고 구항면 거북이 마을을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마을인데 진안군의 용담면 와룡마을이 6차 산업화를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농촌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생각했다고 그랬죠. 근데 홍성에서 찾아보니까 그 용담면 와룡마을과 같은 6차 산업화가 되고 있는 마을이 바로 구항면 거북이 마을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도 이제 마을 만들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몇 년 안 된 그런 마을인데 6차 산업화를 홍성에서는 제일 먼저 그 마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님을 초청하고 이제 주영로 대표님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홍성에서는 이 두 개 마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히 좀 들어서 이름을 알고 있죠. 또 문당리는 저희 신동리하고는 한 1.5km 정도 거리, 직선거리로 그런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저희 마을은 이 오리농법을 하는 사람들이 몇 안 돼요. 그 당시.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두 개 마을의 대표를 초청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때 제가 그 장곡 저수지권 농촌 체험 관광단지 개발 계획안 이런 그 제가 글을 썼던 것이 있어요. 이 저희 동네에는 그 앞에 홍동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이 네 개 마을을 저수지 끼고 있는 네 개 마을을 묶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글로서 이제 그걸 작성을 했던 건데 이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 및 주민 토론회 할 때 제가 이제 그 두 마을의 대표들을 이제 발표한 다음에 발제를 했죠. 한 15분 정도 발제를 해가지고 하고 나서 이제 마치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이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장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장님, 지난번 우리 마을에 관해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우리가 마을 만들기 하려면 추진위원회가 조직이 돼야 이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각 마을마다 대표자들을 4명 정도씩 이렇게 모아서 그러면 4개 마을이니까 한 16명이 되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그래야 이게 추진이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제안하고 하니까 이장님들이 다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죠. 바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례 발표 및 주민 토론회 한 거예요. 문당리하고 거북이 마을하고 장곡 저수지권. 그래서 제가 이제 장곡 면이나 홍성 군에 이런 마을 만들기 관련된 그런 분들을 갖다가 그 담당자를 초청해가지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참석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4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4개 마을에 한 마을은 도산 일인데 여기에는 마을 이장님이 장곡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좀 뽑고 세우고 나머지 3개 마을 이장님들은 부위원장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 마을에서 뭘 맡았었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는 개발위원을 맡아라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저한테 개발위원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 개발위원을 맡았어요. 근데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개발위원이라는 직책만 있었지 한 일이 한 건도 뭐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직책을 맡은 그 다음에는 또 새마을 지도자를 맡으라는 거예요. 새마을 지도자를 맡으라고 해서 제가 예 하고 또 순종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 새마을 지도자는 뭐 했냐 1년에 한 2번인가 이렇게 면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공동묘지 있으면 공동묘지 풀 예초기 가지고 기계 가져가서 예초 풀 깎는 일 하고 또 어디 뭐 저수지 주변에 뚝 있는데 어디 그 주변이 좀 풀이 많이 자랐으면 거기 또 풀 깎는 거 하고 이렇게 한 2번 정도 하는 것이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거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마을 만들기 2011년에 그렇게 제안해서 하다 보니까 이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또 제가 제안해서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사무국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이 돼서 처음에는 저보고 위원장을 맡으라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아예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장협의회 회장님이 맡으셔야 무슨 말이냐고. 이장협의회 회장님이나 나머지 이장님들은 또 부위원장을 하면서 사무국장을 맡으라 그럴 때 예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생각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안해 가지고 하니까 누군가 그것을 그래도 조금 생각이 있고 아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을 맡아서 제가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을 회의에다가 자료를 내놓으면 거의 그대로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거를 주민들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전혀. 그래서 제가 보물찾기 및 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마다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 방송으로 주민들을 마을회관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오늘 무슨 추진위원회 및 보물찾기 그런 그 행사가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 마을회관으로 저녁 식사하시고 몇 시에 모여주십시오 하면 제가 각 마을마다 이제 시간이 다르겠죠. 가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진위원회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그 의견들이 모아지면 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을에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 보물찾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마을의 여러 가지 그동안 역사, 문화, 전통 이런 자원들을 말하자면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무국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발대식도 하고 또 테마 특강도 하고 제가 테마 특강을 오디에 대해서 테마 특강을 이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오디를 갖다가 저희 그 동네 4개 마을 묶어서 된 것이 나중에는 연말이 됐는데 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여기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업 설명회를 좀 하고 싶다. 여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추진위원들한테 그것을 설명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한 4, 5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농림부에서.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제가 사무국장이니까. 연락이 왔는데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내달라. 이런 요청을 받게 돼서 제가 앞서서 장목 저수지권 농촌 체험 관광단지 개발 계획에 대한 안 해가지고 발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글로서만 제가 정리했었는데 군에서 요청하는 거는 PPT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PT를 만들 줄 몰랐고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걸 해가지고 한 30쪽 분량을 글로 썼던 거를 만들어가지고 군에다가 메일로 해가지고 보내줬죠. 그랬더니 군에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여기는 주민들 스스로 추진위원회도 조직을 했지 또 사업계획서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지. 그래서 홍성군을 다 통틀어 봐도 이런 마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 뭔가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사업계획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을이 없어서 여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 추진위원회고 그런 마을이다 생각해가지고 홍성군에서 여기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로 선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2011년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 1월부터 몇 달 동안 컨설팅 회사를 홍성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붙여줄 테니까 그 컨설팅 회사하고 이 사업 계획을 보다 더 잘 만들어서 다듬어가지고 도에 심사를 가야 되니까 심사가 통과가 되면 도에서 농림부로 이제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심사를 받으니까 컨설팅 회사하고 잘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컨설팅 회사가 이제 2012년 1월부터 해가지고 3월까지 각 마을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전체가 또 모여서 회의하고 추진위원들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많은 그런 회의하고 또 견학도 다녀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농림부 올라갈 때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올라갔는데 2012년 5월에 심사가 하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지로 5대권역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이 되면서 예산이 42억 8천만 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당시 제가 이제 어떤
농촌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농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마 지금까지 그냥 있었다면 이 사업은 아마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하면서 이것이 농림부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홍성군의 많은 마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장목면에도 다른 마을들도 많은, 말하자면 이장님들이나 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이 귀농대학 수료시 4가지 계획 가운데 이 귀농인 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 첫 번째 드렸잖아요. 이것도 2010년 이제 귀농대학 수료하고 나서 어떻게 이것을 귀농인 단체를 만들까 하다가, 이때 이제 귀농대학을 다녔던 분 중에 홍성에서 저 말고 2분이 더 있었어요, 교육생 중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죠. 아, 내가 먼저 우리 같이 갔다 왔지만, 진안군을 가서 봤지만, 그런 뿌리오페와 같은 그런 귀농인 단체가 만들어지면 뒤에 귀농 귀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귀농 귀촌인 선배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뒤에 오는 후배 귀농 귀촌인들이 또 잘 정착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2분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또 이제 주변에 귀농 귀촌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고 확대해서,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귀촌 담당자가 직책이 없었는데 그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담당자가 생긴 거예요.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 담당자를 만나서 그 계장하고 또 주무관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주무관으로 또 담당 계장으로 책임이 맡았는데 그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하잖아요. 근데 이런 귀농인 단체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귀농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이 귀농인 단체를 만드는 거를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 가니까 이 귀농인 단체를 2011년 3월 16일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연구회의 하나로 이것을 하자. 그래야만 기술센터에서도 뭔가 작은 금액이지만 교육을 간다든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럴 때 뭐 밥값이나 또 차량비나 이런 걸 지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해서 귀농지원 연구회라고, 홍성군 귀농지원 연구회라고 이렇게 해서 창립을 하고, 제가 그것을 제안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좀 회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회장을 초대 회장을 하고 2년 차 때에는 제가 구상을 해가지고 이 귀농 귀촌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홍성군에 왔을 때 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귀농 귀촌 상담소죠. 귀농 귀촌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창구를 만들자. 그래서 2011년 말에 홍성군에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올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선정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이 잡히고 2012년 3월 달에 홍성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열리게 됩니다. 문을 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센터를 열게 되는,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상담센터에서 사무국장이 있어서 그 상담해 줘야 되는데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장을 맡을 때에 그 홍성군이나 농업기술센터로 귀농 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이제 정책자금에 대한 거는 군청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농업기술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모르니까 회장한테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또 귀농 귀촌 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집에도 같이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디 빈집이 있거나 뭐 터가 나온 게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거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 하면 또 그분이 안내해서 간 분이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쭉 회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사무국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회원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 좀 이거는 당분간 좀 해줘야 되겠다고 사무국장을. 그래가지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제가 10개월 그 사무국장을 하게 됩니다. 센터에 사무국장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회장을 맡으면서 센터장을 맡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귀농귀촌 관련 분야가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 중에 한 4분의 1은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사회의 보통 도시민들 가운데 4분의 1은 기독교인 아닙니까? 거기 기독교인도 있고 또 무임으로 또 목회를 하다가 쉬고 있는 무임 목사님도 계시고 교육을 받으러 온 분도 계시고 귀촌하겠다 또 귀농하겠다 하는 분들이 몇 분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교단적으로 이런 귀농귀촌 상담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전문적으로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이런 거를 우리 교회에서 열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2015년에 귀농귀촌 상담소를 저희 교회에서 1호로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백명기 총무님이 이제 농어촌선교부 총무님을 맡았을 때 제가 이제 총무되고 한 몇 달 지났을 때인데 그 총무님 좀 저희 이런 그 귀농귀촌 상담소를 여니까 오셔서 축사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백명기 총무님한테 제안했죠. 앞으로는 농어촌 지역이 다 지금 귀농귀촌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지역마다 많이 있는 거니까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1호로 열지만 귀농귀촌 상담소를 2호, 3호, 4호로 전국적으로 계속 많이 확산이 돼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을 잘 안내해주는 농어촌 지역의 목회자들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교회들이 그 농어촌 지역에 그 지역으로 온 그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뭐 목사님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지역에 내려오게 되면 뭐 어디로 가겠어요? 기독교인이 그 목사님 교회로 출석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 상담소가 기독교인들을 위한 귀농귀촌 상담소가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백명기 총무님 이것을 하려면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 세미나라는 것을 총회가 주최해서 하십시오. 각 노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귀농귀촌 상담소를 관심 있게 교육을 받아서 귀농귀촌 상담소를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총회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제안하자마자 그 몇 달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고 담당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1박 2일짜리로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드려서 그대로 이제 하게 됐는데 2010 그때 이제 12월 달에 그 홍성 신동리 가까이에 있는 문당리 환경농업교육관에서 1박 2일로 첫 그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주강사가 돼서 이제 하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최근까지 귀농귀촌 상담소가 코로나19 이전까지 한 20개소가 만들어졌어요. 전국에. 그렇게 만들어졌고 농어촌 지역에는 이것이 각 노회마다 예를 들어서 땅끝 노회다 하면 땅끝 노회에 좀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 저는 한 서너 개가 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총회가 이것을 할 때 교육을 받고 귀농귀촌 상담소를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운의권역에서 삼내 예술촌 견학할 모습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마을회관에 아까 마을박물관을 만드는 그런 박물관 모습입니다. 마을박물관을 만들 때 저는 그 공주대학교 사학과에 이혜준 교수님을 소개받아서 그 이혜준 교수님과 또 역사문화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마을박물관 전시 계획을 세우고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각 가정에서 있었던 생활 유물들, 사진이며 그런 그 작은 농기구며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다 이렇게 각 반별로 모아서 관장이 유물들을 모아서 갖다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주대학교 또 이 판넬로다가 우리 마을의 역사나 전통이나 우리 마을은 경주이 씨하고 김혜김 씨 두 성씨 가진 분들이 지금 현재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 가계에 대한 역사, 이
입항조에 대한 그런 부분이며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정리해서 해놨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신동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현장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체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마을 박물관이 작은 것이지만은 그 작은 마을 박물관을 통해서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제가 기획하고 만들게 됐던 것이죠. 지금은 뭐 오래전부터 이미 마을 만들기가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마을 만들기의 중간 지원 조직들이 각 도마다 또 시군마다 지금은 많이들 만들어져서 이 마을 만들기 하는 마을들을 또 마을 지도자들을 교육도 하고 또 마을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이 세상의 마을 만들기를 지역에서 마을에서 목회하고 계신 우리 목회자들이 이걸 좀 배워서 알고 또 거기에 같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과는 좀 이렇게 벽을 쌓고 또 교회 안에서만 성직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만 과거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마을 주민들과 어떤 마을의 어떤 중요한 일이나 문제에 대한 것에 같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동참을 하고 또 의견도 또 아이디어도 이렇게 같이 제안을 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전남 장성의 백운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서 한마음 공동체를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을 주민들을 얘기하니까 우리 관광경에서 한번 여기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마을이 유기농으로 해서 농사도 짓고 사과 농사도 그렇게 짓고 또 마을이 많이 발전되고 흙집도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관광경에서 한번 다녀오시죠. 얘기를 했더니 마을 주민 가운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8분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로 모시고 다녀왔어요. 경비는 지역에 마침 그 중간 지원 조직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공모하는 사업에 제가 그 사업 계획을 냈더니 한 4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고 거기 가가지고 100명이 총무님이 마침 여기 백운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강사비도 10만 원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예? 운에 가지고 이제 식사도 같이 두 끼 나누고 그 지원하는 그 금액으로. 하여튼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됐고 또 이 마을 만들기 사례와 협의 주민 토론회 하는 것도 이것도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공모를 냈더니 그것도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토론회 하고 나서 그 두 분 강사비 적지만 드리고 또 나머지로 뭐 현수막도 하나 제작하고 또 식사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활용을 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민 설명회 보물찾기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는 거, 또 발대식 했던 거, 또 오늘권역 이렇게 선정되고 또 컨설팅 회사가 이렇게 같이 그동안 회의하면서 했던 거 책으로 작은 책으로 만든 거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제가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 배우면서 다 성장주의 목회를 우리가 배웠고 또 성장을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해왔지만 오래전부터 성장이 멈추고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오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부는 이제 조금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은 극히 몇 프로 지내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목회 환경이 또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인구 감소 이런 문제에 지금 아주 그런 가운데서도 코로나19라는 이런 것이 이제 3년여에
걸치면서 전국적으로는 한 15%에서 20% 정도의 어떤 교인 출석률 감소와 예산의 감소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적인 신뢰를 지금 많이 잃고 있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자, 지금 귀윤실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카톨릭이 이 3대 종교 가운데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불교가 23%, 카톨릭이 24%, 기독교가 16%. 이런데 가장 3대 종교 가운데 지금 낮은 그런 상황이죠. 호감이. 근데 지금 또 두 번째 얘기를 들으면 더 아주 신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더니 신뢰를 매우 신뢰한다가 2.7%, 약간 신뢰한다가 18.3%. 그래서 이걸 합하면 21%가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가장 높은데 45.3%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그 응답률을 보였고요. 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8.7%. 굉장히 높은 거죠. 이들 합하면 신뢰하지 않는다가 74%가 되는 상당한 지금 심각한 위기인데,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신뢰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일찍이 신용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용사회. 신용사회에서는 이 신뢰가 가장 큰 덕목이고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우리 기독교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데,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데 전도나 선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 선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의 목회를 우리가 배웠고, 성장주의 목회를 하려고 우리가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2016년도에 그 지역재단이라고 하는 우리 농정 관련 단체인데, 여기에 이제 박진도 지금 이사장이시고, 옛날 그 충남 연구원의 이사장을 지내시기도 하셨는데, 이 박진도 교수님이 그 한국 농종 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 개혁 대연구라는 이런 그 세미나를 하는데 초청장에 와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동안 한국의 농종은 성장주의 농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통일벼 쌀이 나온 것도 바로 이 성장주의 농종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농업 부분에서도 성장주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국가적으로 성장, 중단 없는 전진, 성장, 이것을 갖다가 70년대, 80년대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오고 지금 20년, 2016년 이때까지 쭉 해왔는데, 그런데 GNP도 올라가고 국가적인 그런 성장이 많이, 경제적인 성장은 됐는데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농민이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국가적인 국정의 목표가 성장해서 국민 행복으로 지금 전환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얘기는. 그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교회도 역시 목회자들도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목회도, 그리고 성도들의 상황을 볼 때도 성장 위주로 이러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목회자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행복한 이러한 목회로 우리의 목회, 말하자면 이러한 패러다임을 갖고 전환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세상을 보니까, 전철을 타려고 보니까 이 국민 행복 코레일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가 화장실 들어가다 보니까 화장실에도 국민 행복 뭐라고 화장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국가적인 패러다임도 이렇게 국민 행복으로 지금 방향을 맞춰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목회도 교회 성장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을 계속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회자도 또 성도들도 마을 주민들도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목회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서 나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예전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2015년 5월 19일 날 첫 모임 때 모였던 거고요. 천북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시온교회라고 김영진 목사님 그 옆에 이제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수목원이 있는데 거기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여기를 이제 방문해서 차도마시고 그랬습니다.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 했던 곳이고요. 장신대에서 총회에서 목회 박람회 할 때 총회에서 좀 여기에 부스를 좀 운영해 달라 해가지고 부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장신대에서 신대원 사역 박람회 할 때 부스를 운영하고 하기도 했고요. 총회 주최로 치화생과 국내선교부, 농어촌 선교부, 사회봉사부가 2016년 3월 10일과 11일 백주영 경관에서 이 지역 마을 목회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거를 요청을 받아서 지역 마을 목회 컨퍼런스를 요 치화생, 국내선교부, 농어촌 선교부, 사회봉사부 총무님들과 저하고 이현돈 목사님이 같이 이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공동준비위원장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좀 준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이것을 준비해서 진행을 했고요. 전국 목회자들이 참여했고요. 또 마을 목회 현장으로 저희 신동리 교회 또 마을박물관 이렇게 이제 방문을 또 그때 프로그램 할 때 이 둘째 날은 방문도 했습니다. 배기의 총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여기서 세상은 곧 마을이고 마을은 마을 목회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한국교회에 선포한 우리 교단이 되었고요. 2회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 3회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 이때 이제 또 총회 주재위원장 최갑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신동림 마을 목회 현장을 방문하고 또 마을 박물관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여러 이제 그 방문자들이 저희 교회는 줄을 이어서 있었고요. 또 마을 목회 관련된 세미나에 초청받아서 강의를 2016년, 17년 계속 많이 좀 했고요.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도 또 마을 목회 현장을 좀 방문하고 싶다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문하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을 목회로 2016년, 17년 계속 이렇게 나갔고요. 뭐 침례교, 또 기독교 성결교, 감리교, 뭐 여러 교단에서 이렇게 좀 마을 목회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해달라 해서 했고요. 또 마을 목회에 관련된 한국기독본부의 여러 기사들이 제 이름을 검색하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영락교회 선교부가 농어촌 선교전략 세미나를 갔는데 저를 주강서로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 농어촌 마을 목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신대 뭐 특강이나 각 학교 뭐 특강이나 마을 목회 연구소를 저는 만들어가지고 2016년 9월 8일에 1기 마을 목회자 학교를 1박 2일로 진행을 했고요. 이 마을 목회자 학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진행을 하는 가운데 7기 마을 목회자 학교를 이번부터는 사단법인 크로스로드라고 우리 저 일산의 거룩한빛 광성교회 지금 은퇴한 정성진 목사님 크로스로드 지금 이사장이신데 저희 마을 목회 연구소하고 같이 공동 주최를 해가지고 7기 마을 목회자 학교를 오는 24일 화요일 하루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크로스로드 일산의 정발산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200m 정도 남짓 떨어진 곳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번에 하는데 이번에 그 총회 우리 한국교회 연구원 원장이신 손윤탁 목사님을 주제 강의 마을 목회 신학에 대해서 나머지 7분은 이 마을 목회 다양한 현장의 사례들을 갖다가 집중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집중 강의 시간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을 목회자 학교가 이제 열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장이 돼서 한 일은 아까 그 다목적 회관 지은 거 보셨는데 그 부지를 380평을 처음에 구입했다가 건축할 때쯤 되니까 거기에 너무 한반 1, 2, 3반이 있는데 1반 끝에다가 땅을 사놨어요. 파는 사람이 판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1반에다 사놨었는데 3,8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평당 10만 원씩 주고. 근데 거기다가 지으면 1, 2, 3반, 2반이나 3반에서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2반 중앙에다가 조금 다시 알아봐서 거기다 건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연말에 총회 때 나와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회관 구회관 있는 주변에 땅을 누가 파는다는 분이 계시면 거기를 사서 설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한 2달, 3달 후에는 최소한 들어가야 되니까 그간에 찾아지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저기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땅이 찾아져 가지고 350평을 3,500만 원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가지고 했고요. 380평은 지금도 마을에서 그냥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두 번째는 냉이가 우리 마을의 특산물이라고 했는데 냉이 장목반도 영농조합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장이 돼서는 우리 마을은 냉이를 이제 특수작물로 해서 이것을 좀 장목반이라도 우선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으로다가 이장이 이제 방송으로다가 했더니 저를 포함해서 18가정이 모여서 이제 장목반을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교육을 하는 충남도의 교육을 하는 것에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임원들 다니다 보니까 아 이거를 장목반으로 있어가지고 안 되고 영농조합으로 좀 만들어야 뭔가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용이하겠다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출자금을 얼마씩 내서 그러면 우리 영농조합으로 전환합시다 해가지고 전환을 했고요. 또 그렇게 된 뒤에 농업기술센터에서 2014년도 공모하는 사업 중에 농작업 편의장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선정이 되면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을은 냉이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냉이와 관련된 거를 이게 냉이가 언제 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한 초순부터 빨리 캐기 시작한 사람은 좀 솎아주면서 냉이를 캐기 시작해요. 솎아주다가 나중에 이제 12월 말, 1월, 2월 이때 이제 쭉 본격적으로 캐는데 겨울에 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눈이 오거나 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얼지 않게 이 비닐로다가 넓은 밭을 덮어놔요. 그리고 이제 보온 덮개를 또 이렇게 덮어놓기도 하고 날아가지 않게 또 이렇게 흙을 담아가지고 비료풀에다가 이렇게 눌러놓고 이렇게 했는데 눈 오면은 눈이 온 것을 갖다가 이렇게 걷어내고 비를 쓸고 그리고 제쳐놓고 자기 캐고 적당히 이렇게 제쳐놓고서 거기서 캐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캐가지고 집에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겨울에 씻는데 얼마나 춥고 손이 곱고 발도 곱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하기를 아 이거 좀 개선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 냉이 세척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3, 4m짜리 조그만 이동식 하우스를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덜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덜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 농작업 편의장비 개선 지원 사업에 제가 사업 계획서를 냈어요. 이제 마침 그 아까 그 18명 농가가 막 모여서 되는 때에 이 사업이 뜬 거예요. 공모한 사업이. 그래서 그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 내면 좋지 않겠냐 했더니 좋겠다고. 목사님이 좀 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냈는데 한 10개 마을이 왔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유일하게 한 마을을 선정하는데 선정하게 됐어요.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지원을 받는데 공주대학교의 연구 교수님들이 몇 명이 참석해가지고 그 냉이 세척기를 제작을 하고 또 제작하는 그런 공업사에 이렇게 시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몇 번 수정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18농가에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주민들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그 컴퓨터를 갖다가 마을회관에 군청에다 신청하면 마을에 회관에 설치해가지고 와가지고 10명 이상이 되면 강사를 보내줘서 교육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거나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요즘은 하는데 이제 하여튼 4차례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주민들 교육을 하도록 받고 했습니다. 또 한글학교 체조교실도 이제 그 홍성군에 그 평생교육 그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2년 동안 한글교실, 체조교실을 쭉 운영을 했고요. 고추시설 하우스가 없었는데 이걸 마을 주민들한테 몇몇 할 만한 사람들한테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좀 해보지 않겠냐. 응? 이거 보조가 그래도 50%는 되는데 응?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더니 몇 사람이 해가지고 이런 고추시설 하우스도 하면서 저도 한동을 여러 해 전에 가면서 같이 했었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기업 교육 참가도 하고 선진마을 견학도 하고 마을박물관 사업도 1등으로 해서 그것도 만들고 역사박물관 개관도 하고 또 마을사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역사를 이제 말하자면 이 공주대 사학과 이혜종 교수님과 대학원생들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마을사를 발간을 해서 500부를 또 마을 출향 인사 가운데 얘기를 했더니 이걸 찍지 못했고 있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때 얘기했더니 자기가 돈 대주겠대, 찍어주겠대, 500부를. 그래서 이것도 찍어서 마을 주민들 각 가정의 자녀들한테도 나눠주도록 이렇게 하고 했죠. 그리고 마을에 고인돌이 있는데 이 고인돌이 뭐 쓰레기가 이렇게 뭐 덮여 있었어요. 그게 뭐 고인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청소하고 이 주변 작업을 이렇게 정돈하면서 이런 그 벽화 작업을 또 했어요. 그래서 체험 마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 고인돌은 그림을 보면 아 이렇게 해서 고인돌을 만들었구나. 몇 가지 그 4컷을 사진을 거기다 그림을 그리게 해가지고 벽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고인돌이 만들어진 경위를 갖다가 알 수 있도록 했고 고인돌에 대한 안내문을 이렇게 한글과 영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해서 세워놓고 이런 것도 했죠. 또 이장님이 그동안에 쭉 이장님들의 사진인데 제가 이것을 모아서 다목적회관 2층에다가 이렇게 한쪽 벽에다가 이장님들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LPG 배관망 사업이 홍성군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3억짜리 사업인데 10%는 자부담을 해야 돼요. 3억에 10%면 3천만 원 아니에요. 여러분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엄두가 안 나니까 이장님들이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쉽게 생각을 했어요. 50가정만 가구당 60만 원씩만 부담을 하면 3천만 원 아니에요? 5, 6, 30? 그러면 이거를 말하자면 LPG 배관망 사업인데 LPG 그 가스 보일러 값만 해도 뭐 5, 6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스 기계만 보일러 그 기계만 내가 구입한다 생각하고 하면 지금 쓰고 있는 기름 보일러보다 15 내지 20% 적게 난방비가 들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거는 가스가 떨어져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스가 다 가스에 사서 언제든지 이 가스가 줄어들게 되면 와서 충전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 줄어들었으니까 충전해달라 얘기를 안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비용도 적게 들죠. 그러니까 제가 몇몇 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군에다 신청을 했죠. 신청할 때는 다 50가정 이상이 자서를 써야 돼요. 거기다가 자기가 참여하겠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냈는데 홍성군에서 신청하는 마을이 없다 보니까 저희 마을만 신청해가지고 2017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죠. 또 아까 이 암벽 체험장 이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장곡초등학교에 암벽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수업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고요. 또 제가 이제 마을에 관해서 행복한 마을 학교 해가지고 노래, 체조, 미술, 오락, 이야기 이러한 내용으로 한 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강사들을 섭외해가지고 이런 마을 학교를 행복한 마을 학교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또 아우리치 마을 봉사를 뭐 하고 또 한때는 이렇게 우편함 달아드리기도 하고
또 마을 잔치, 뭐 공연, 마사지, 일손 돕기, 마을 청소 이런 것들 하고요. 또 이게 이제 교회의 뒤에가 교회 모습이고 요 교회 앞에 이 정자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원의권역 사업으로 각 마을마다 하나씩 정자를 짓자.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4개 마을 중에 저희 마을에는 마을 회관 앞에 하고 또 일반하고 2반에 말하자면 이 정자가 있어요. 근데 저희 마을은 여기가 3반인데 3반에는 정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3반 쪽에다 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 뒤편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 집이 있는데 한 뒤로 한 100m 후방에. 근데 그 집 그 은행나무가 있는 거기에다가 좀 하자고 했더니 그 땅 소유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 놓으면 그냥 소란스럽고 와서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하다가 교회 앞에 여기다가 소유자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짓게 됐는데 다른 마을은 1층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예산이 똑같이 들어갔어도 볼품없이 아주 싼티나게 지었는데 저희는 뿌티나게 2층으로 똑같은 돈 들였을 텐데도 아주 전략해가지고 좋은 그런 걸로 2층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지어서 좋은 공간이 이제 전망대 같이 이렇게 앞에 저수지거든요. 앞에가 그렇게 탄생이 됐고요. 이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이제 그 한국고전번역연구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번역연구소장이 저하고 이제 중마고인데 그 친구한테 친구야 이거 여기 정자 하나 지었는데 이름도 지어주고 좀 거기에 관련된 좀 이야기를 좀 적어달라 했더니 쭉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도 하나 이렇게 탄생이 됐고요. 빗물저금통 만들기도 하고 전인건강 마을 만들기를 앞으로는 전인건강 행복마을 만들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세미나 하면서 군수님이 와서 이렇게 축사하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을 만들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그 전인건강 행복관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저수지 둘레길도 만들고 또 민관협의체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또 농어촌공사 관련되는 분들하고 이게 이제 저수지 모습이에요. 교회 앞에 굉장히 멋있는데 이게 칼라로 보면 또 작년에는 저희 마을의 주민들이 이제 마을 만들기 관련해 가지고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서 좀 활동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유튜브 동아리를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유튜브 동아리를 한번 좀 만들어서 해보자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유튜브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만드는 거를 했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그리고 4가정이 참석을 해서 7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 유튜브 동아리가 5명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그래서 7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이 강사가 바로 친절한 길자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구독자가 지금 1190명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하는 그 유튜브가 시골 엄마 자연밥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1860명이 구독자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제목대로 이 반찬 만들고 뭐 이런 음식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요즘은 먹방이 이제 대세잖아요. 그거를 이제 취미 삼아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하여튼 그 구독자가 많이 그래도 늘었고 어떤 거 하나는 두부찌개를 만들어서 이 작년에 4월 달에 배우기 시작해 가지고 한 6월 달쯤 올렸는데 그때도 배울 때죠. 한 11차례 2차례 이렇게 교육 받았는데 그때 올렸는데 한 12만 회가 넘었는데 그 이후로는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올라간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마을목회 TV라는 그런 제목으로 유튜브를 해서 했는데 구독자가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늘은 편이에요. 592명으로 또 이상번 TV 자연이 주는 삶 신동리 시골살이 이런 그 유튜브 명으로 이 배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목회 TV 시골엄마 자연밥상 그런 모습이고요. 저의 그 마을목회에 대해서 황홍열 교수님 거기 혹시 인쇄물이 실렸나요? 이게
예. 그러면 그걸 좀 참고로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이제 마을 목회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연구원 전 원장님이시죠. 노영상 원장님은 마을 목회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목회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비해서 장신대 성석환 교수님은 마을 목회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복원을 지향하는 목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셨고요. 저는 마을 목회란 선교적 교회로서 목회자 교회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를 해치지 않고 전통을 살리고 주민의 일원으로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깨어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로 존중하며 주민이 요구에 응답하는 행복한 마을을 구원을 만드는 목회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동안 성장주의 목회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만 삼고 경쟁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와 행복한 마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회가 되어지면 행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오래전부터 마을 만들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을 만들기 시대가 언제부터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살아온 그 역사와 같다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새마을 운동을 할 때도 역시 그것도 마을 만들기 하나예요. 지금 제3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뭐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마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오필성 목사가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 죽어가는 농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귀농대학을 수료하면서 세웠던 그 4가지 계획 속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오면서 만들어지고 또 디자인되어지고 또 수정되어지면서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을 어떻게 구상하고 디자인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귀농귀촌하는 사람 또 귀향하는 사람들이 내가 목회를 어떻게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을 만들기, 또 귀농귀촌 시대, 여기에 지금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트렌드에 맞는 그런 우리가 어떤 시대 상황도 읽으면서, 그리고 마을 만들기나 귀농귀촌에 대한 또 배워야 될 것들을 갖다가 내가 습득하면서, 그리고 마을을 바라보면서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필요에 응답하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이 된다면 과서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이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는 바로 마을 목회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